성과 심해 연구 전진 기지로서의 울릉도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에서 근무하는 김윤배라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앞으로 환동의 심해 연구의 거점이 될 저희 울릉도에 위치한 울릉도란 크기가 가로 세로 10km고 높이가 한 980m 정도 되는 섬입니다. 그 중간에 저희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한동해 심해 연구의 핵심 대상인 동해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동해는 전체 면적이 앞서 말씀 나눴지만은 한 1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제 관할 수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또한 협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동해 전체 면적 앞서 발표자께서 이제 동해 수심이 2,985m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 관할 수역, 동해 전체 수역 중에서 울릉도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동해 우리나라 관할 수역이 약 2,985m 정도 되는데 우리 동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4,000m 정도 되는 굉장히 깊은 수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면적 중에서 거의 90% 가까이가 200m 이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동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인 가까운 이러한 면적은 수온이 1도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차가운, 어떻게 보면 동해 전체가 거의 냉장고보다 찬 그러한 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동해 전체 환경이 굉장히 그러한 차가운 환경이고 평균 수심이 약 1,700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깊은 환경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는 전 세계 대양에서 위치를 조금 보면은 어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동해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전 세계에서 동해는 이런 따뜻한 물과 찬물이 교차하는 그런 수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위도상에 우리 지중해랄지 여러 가지 미국 동서부 연안의 그러한 부분과, 그래서 우리 동해는 동해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과 동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교차하는 그러한 전선역에 위치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선역의 위치에 따라서 동해 주변에 또 한반도 주변의 환경이 크게 급변하는 그러한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 남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흘러오고 있고 동해 북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울릉도 독도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동해 남쪽에서 이제 따뜻한 물이 강하게 북상을 하면서 과거에 울릉도 독도 주변에 형성됐던 이러한 전선역들이 점차 여름, 가을철을 중심으로 북상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동해 표층과 함께 심층 흐름의 모식도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해 북쪽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심층수가 생성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물들은 동해 남쪽으로 또 한국 관할 수역으로까지 흘러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러한 흐름 구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게나마 부족하게나마 우리 동해 심해에 대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있어 왔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환동의 심해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동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북태평양 또 베링해하고 비교를 조금 해봤습니다. 2012년에 아라온을 제가 직접 승선하면서 관측했던 자료인데요. 동해 그리고 북태평양 베링해를 수온과 수심별로 수온, 염분, 영존 산소량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특별히 우리 동해가 용존산 수령이 굉장히 심해서 깊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 자체 내에서 이러한 심층수가 만들어진 그러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원 연분 또한 상층을 제외하고 굉장히 일정한, 물론 이제 장비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일정한 워터매스도 또한 여러 가지의 수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이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지만은, 이처럼 동해가 북태평양 내지는 베링해하고 다르게 그런 굉장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동해 전체의 순환이 짧게는 50년 내지는 100년 만에 이러한 동해 재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동해를 미니어처 오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는 굉장히 활발한 어떤 시공간적인 변동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윈공위성에서 관측한 동해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해 특히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울릉도 독도 주변이 굉장히 시공간적으로 활발한, 그래서 동해를 연구하기 내지는 굉장히 활발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동해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50일 주기 정도의 변동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짧은 3, 4일 주기라든가 다양한 주기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는 50일 정도. 그래서 국가에서 해양을 관측하는 동해에서 지금까지는 격월로에서 2달에 한 번씩 관측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동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관측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독도에서 이 바다의 흐름을 관측했던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의 수심별 해수 유동의 분포와 2014년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한 4, 50일 정도 주기를 가지고 바닷물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수온이랄지 염분 구조 또한 바뀌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3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2014년에서는 해류의 방향에서 굉장히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시기에서 연간 변동이 또한 굉장히 복잡한 예역이 동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동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인 관측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동해의 복잡한 현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또한 동원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해의 이러한 복잡한 현상의 근간에는 이러한 다양한 소규모의 어떤 소용돌이,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 독도 냉수성 소용돌이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소용돌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해가 이렇게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동해에 대해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북태평양 해역에서 가장 빠르게 표층 수온이 증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발표를 했지만은 특히 울릉도 주변이 연간 해수면 상승률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울릉도 주변에서 표층 수온 관측했던 부분을 연간 20도씨 이상, 그러니까 바다에서 여름철 정도 되는 기간이 연간 며칠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봤을 때 1960, 70년대에는 약 70일 정도가 나온 반면에 최근에는 130, 40일 정도. 오늘 지금도 울릉도 주변의 표층 수온이 지금 한 21.7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과거에는 7월, 8월만 20도씨 이상의 수온을 나타냈다면 최근에는 거의 10월 말, 11월 초까지도 이러한 표층 수온이 20도씨 이상 되는 굉장히 북태평양에서 가장 빠른 그러한 표층 수온 상승률을 나타내는 그러한 또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34년에 독도에서 촬영된 모습과 최근에 독도에서 촬영된 모습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시점에 대해서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해수면이 상승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서남해라면은 조차랄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동해 같은 경우는 조차가 한 10cm, 20cm로 굉장히 낮고 또 이처럼 큰 변화는 이러한 과거에 1930년대에 비해서 2020년대에 와가지고 이런 표층수온이 크게 증가했음을, 이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층수온 증가에 따라서 이거는 2020년에 울릉도에 닥친 태풍 마이삭 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0톤 가까운 이런 테트라포드가 울릉도 내 터널로 들어오고 이게 방파제가 붕괴되고 월파로 인해 가지고 50척 가까운 선박들이 침몰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처럼 최근에 이러한 그 동해 주변의 표층수온 증가에 따라 가지고 태풍의 증가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재난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또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동해에서 또 울릉도 주변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중에 하나가 오징어인데, 오징어가 과거에 비해서 200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거의 10분의 1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중국어선 영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오징어 어장의 변동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오징어 어장들은 이러한 그 따뜻한 물과 북쪽의 차가운 물이 만나는 수역에서 많이 잡히게 되는데, 이러한 어장들이 남쪽에서 따뜻한 물들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동해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울릉도 연안에서는 어장이 멀어지게 되고, 이러한 그 동해 북쪽으로 오징어 어장이 움직이면서 또한 중국 어선들이 동해 북쪽 북한 수역으로 많이 진입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해가 최근에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장의 이동이랄지 해수면 상승이랄지 또 태풍에 의한 어떤 재난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한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난 100년 동안보다 많은 기후학자들은 향후 100년 동안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의 동해 바다보다 향후 100년 동안 동해 바다가 2배 가까이 표층수온이 더 증가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더 동해 기후변화적인 영향들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 연구를 하는 목적은 현재를 잘 이해하는 부분도 또한 있겠지만은 앞으로 미래 예측을 또 가까운 또 내지는 미래 예측을 또한 잘 하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인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해양 쪽에서도 앞으로의 단기 또 내지는 중기 장기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양에서 다양한 예측들이 현재 관측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동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관측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가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예측과 관측을, 이러한 모델과 수치 모델과 관측을 접합하는 다양한 노력 또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버뮤다 해양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집중적인 어떤 계류 관측을 통해서 모델을 개선하는 그러한 다양한 관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동해에서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동해 환동의 심해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현재 동해에서 다양한 관측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다양한 여객선들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해양 관측 부위랄지 또 키오스트에서 또 여러 가지 독도, 울릉도 주변에 관측 부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키오스트에서는 다양한 브랜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부터 그리고 거제, 포항, 울진, 울릉도 이러한 다양한 브랜치들을 활용한 또 환동의 심해 연구가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동해에서 다양한 베이스라인이라든지 다양한 연구 방법들, 그리고 동해 지형적으로 보시면은 다양한 해산들이 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해 연구를 하는 데 있어 다양한 연구 주제가 또 이러한 동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치랄지 연구 주제, 또 앞으로 동해에서 일어나게 될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한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